1월 20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오늘 또 장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중학과 증시의 상승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기 전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뉴욕 증시가 이걸 연속 부진했지만은 최근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 자체가 중학과 증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의 춘제에 대한 소비 증가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더 크게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들이 강한 수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선물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기관과 금융 투자들이 나왔던 매도 물량세가 진정되자마자 이렇게 수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나쁘지 않고, 지금 4거래 연속이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코스닥 테마주들이 4개, 5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너무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딱 이 한 종목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크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도 부정적인 재료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마감하고 난 다음부터는 수요일까지 휴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마판에 오히려 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사실 머니 무브가 이미 작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모습, 그 자리를 외국인 투자들이 채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2021년도 이제 명절 이후 한국 증시 흐름인데, 이게 2021년도거든요. 2010년부터 이제 11년 동안인데 2022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더 많아요. 하나씩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확률이 2배수 이상 거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좀 크게 증시의 탄력을 기대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리스크도 존재하죠. 왜냐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그래서 설 이후에 주요 일정들이 빡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GDP 발표하고요, 2022년도 4, 4분기 GDP 발표하고요, 그리고 뭐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하고, 종목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빅테크 업종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요걸 보면 됩니다. 더 많이 올랐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큰 이슈 없이 최근에 주식 흐름 뭡니까? 정부 정책의 테마주들로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뭐 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간다고 하죠. 지금 거의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장관급 되는 인사들이 뉴스에 나와서 긍정적인 뉴스를 내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선을 위한 움직임인가요? 네. 그래서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3개국에 무려 2차 수주단을 파견했습니다. 최근에 중동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가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이 양자기술 관련 테마주들도 강세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단과 회견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뉴스 이슈에 따라서 정책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3대 개혁입니다. 네. 이 노동 그리고 교육이 이제 테마주에 편입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연금이기 때문에 이건 좀 손대기는 애매하고, 테마주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부 정책 테마주들 사실상 허니문 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야당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정책의 드라이브를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총선 때 만약 국민의힘이 이기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때 정말 테마주들이 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면은 오늘 뭐 증권화 토큰 관련해서 갤럭시 SM이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뉴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왜냐면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좀 크게 확장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핵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한다던가, 북한이 핵실험 한다던가,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은 제 생각에는 글쎄요,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던가, 어제 이제 대만에서 2027년에 중국이 자기들을 침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는
모르겠으면 더 이상 큰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1분기까지는 리스크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오늘 마치면 될 것 같고, 제가 연휴 때도 제가 옛날에 찍어드린 영상 교육 컨텐츠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연휴라고 너무 쉬지 마시고, 무려 5일 쉬잖아요. 오늘 포함하면은 너무 쉬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네, 계속 저 야매 스크 관련된 내용 컨텐츠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휴 정말 잘 보내시고,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차간거리 유지 많이 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그 날씨가 추워서 도로가 얼어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도 밀린단 말이에요. 차간거리 유지 많이 해주시고,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다시 수요일날 만났으면 합니다. 큰일 쳤으면 전 또 주중 장 시작하기 전에 그 주간 증시 일정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할게요.